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26,7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는데 또 한 달 정도는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손해율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업황도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뭐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는 이것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뭐 아주 큰 손실이 난 구간은 아닌데 그래도 어제 음봉이 좀 떨어져서 기분이 좀 좋지는 않는 음봉인데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21선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 녹색선이 60선입니다. 녹색선 60선 위에서 21선이 움직여요. 그럼 이건 좀 빨리만 회복이 되면 그나마 이 흐름을 돌려 세울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보통 그 노란 고무줄이 있죠. 노란 고무줄에 매주를 하나 매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노란 고무줄 여러 개를 다발로 묶어서 이 끝에 매주를 매달면 이게 축 늘어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인장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 늘어진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맞고 해서 이 고무줄이 삭게 되면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주가는 이렇게 21선이 61선 위에 있을 때는 빨리만 회복을 한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늘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추세가 좀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얼마만큼 빨리 이 회복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보통 이렇게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게 되면 이걸 회수하는데 한 3, 4일은 걸려요. 2, 3일은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여기서 짧은 등락이 나오든가 조금 밀리더라도 반등하든가 그 이후에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게 반등은 가능해요. 반등은 가능한데 시간은 다소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하면 뭐 한 27,000원이나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71만 6천원에 비중은 15%가 되시는데요. 최근 들어 상승률이 좀 잘 나와주고 있다가 8월, 9월 말부터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구간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매수가가 71만 6천원이면 약간 좀 눌러주는데 최근에 이 효성첨단 소재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어 보강제에 대한 수요 확대나 뭐 이로 인해서 실적이 3분기 때 아주 좋게 나오고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는 이걸 크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눌림목을 주는데 근데 저는 이 정도의 눌림목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자고요. 외국인 기관이 좀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외국인들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기에는 지금 주가는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좀 눌림목을 줬다가 그 다음에 바닥을 치고 올라서서 이 20선에 안착을 해서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움직여야죠. 60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상승해서 이 파란 굵은 선 20선을 돌파했다 눌러주고 올라가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20선이 60선 위에서 움직일 때 20선 돌파해서 눌러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20선이 60선을 데드 크로스를 할 거라고요. 나쁜 크로스죠. 여기서 20선이 60선을 하향 이탈한 거. 이런 경우는 투자자들이 다들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매도가 많아져서 바로 상승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을 좀 받고 한 달 정도 받고 간다고요. 그러니 이 종목이 가장 좋은 건 다음 주에 빨리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는 걸 봐야 돼요. 빨리 여기 20선을 돌파 못하고 어영부영 한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조정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이 15%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60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대신
20선 위로 올라선다. 그럼 좀 편안하게 보셔서 이 전고점까지 또 매수가를 넘어서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빠지는지 아니면 20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하는지 다음 주는 별 크게 움직임이 없을까요? 그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가 어떤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26,2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인지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여건은 좋지는 않아요. 우리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해외에서도 위드 코로나 진행했다가 야 이게 아니네 해서 좀 다시 방역을 좀 강화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근데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백신도 계속 맞고 부스터샷도 맞고 그다음 먹는 치료제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기대감은 좋다. 대신 바로 올라갈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가 메리트는 생겼는데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럼 이 120선, 240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뭐 240선만 여기가 240선인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2만 원만 추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 파란 굵은 선이 20선 이게 60선인데 이 20선이 60선을 데드 크로스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되니까 한 적어도 3, 4수 정도는 기다려야만 이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은 제한적이고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시킬 것이다. 근데 여기 올라오면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매물대에서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29,000원에 비중은 2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자, 한국전력. 이거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자, 뭐 최근에 그 각종 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 많이 반영되지는 못하고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죠. 근데 전기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올라가는 형국인데 그 기대감을 많이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 다만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거치면 한번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보통 우리는 조정이 얼마만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스윙 투자자들은 21선을 기준으로 많이 대응을 합니다. 중기 투자자는 61선을 많이 기준으로 대응해요. 그럼 이 61선이 꺾여서 한 3달 정도 걸려야만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이 21선,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여기서 꺾여서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아야만 반등 타이밍이라도 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61선 수급선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3달은 걸린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 달, 2달, 이제 3달이 점점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녹색선, 60선에 안착이 나오면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반등을 해도 여기 120선 정도까지가 일단 한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야 되니까 본격 상승은 좀 더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121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기간 조정이 길다랗게 받다가 그 다음에 뭐 상승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 종목이 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 22,000원대로 하락하는 것만 조심하면 좀 중기 투자자라면 홀딩을 해도 됩니다. 대신 좀 나는 이걸 오래 기다리기 어려워 그러면 이 120선을 돌파하는 정도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신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해 드렸고요. 전화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DI 동일. DI 동일.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30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30%요. 자, 지금 30만 5천 원에 지금 DI 동일을 매수하셨고 비중은 한 네. 30% 정도 들고 계신다. 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좀 네. 많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다른 2차 전지주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자꾸 밑으로 빠지는 느낌이라 이거를 손절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회복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지금 목소리 들어봤을 때는 투자하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이거 산지요? 아니, DI 동일 매수한지요? 말고 투자 기간이요. 투자를 제가- 하신 기간. 제가 투자한 기간이요? 네. 오래됐어요. 투자하신 지는 꽤 오래되셨고 최근 네네. 2차 전지에 관한 움직임을 봤을 땐 좀 아쉽다라고 하는데 일단 네네.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저희가 상담 네. 잘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DI 동일 어떻게 보면 좀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잘 간 종목들은 잘 갔는데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대표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뭐 그동안은 양극재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이제 후속으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애플과 관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습니다. 업황 자체가 좋지 않는 건 테슬라가 찬물을 끼얹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뭐 스탠다드 모델에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은 이걸 주로 생산을 안 하죠. 기술력은 있는데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우리 파이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과도하게 나왔죠. 뭐 벤츠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략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고 있고 지금 해소가 일부 됐습니다. 주로 양극재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왔죠. LNF나 이런 종목들. 근데 그런 양극재 관련주들이 주로 우리는 삼원계를 쓰잖아요. 그래서 삼원계 이 쓰는 양극재들이 그동안 이게 가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이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 굳이 이게 돈 안 되는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해서 이제 안 했던 건데 그럼 너희가 그걸 쓰겠다면 우리도 이걸 해보겠다 하면서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먼저 양극재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나머지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하면 바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한 전고점 정도 매물 오면 그때는 한 3분의 1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약간 기간 투자는 해야 되고 반등을 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코롱인더요. 코롱 인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천 원에 10%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실까요? 원래 장기 투자로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중장기로 좀 보고 계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세워야 되는지 상담 예, 예. 잘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표님 시간이 많이 없지만 코롱 인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테크닉 쪽으로만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세 구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일단은 이 75,000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하락을 해서 60선의 지지 라인은 확보가 됐지만 이걸 20선에 안착하는 시간이 포함하고 상승을 하는데 대략 한 달은 걸려요. 지금은 이 종목은 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이 120선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소폭 반등 나와서 안착 나와서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대를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조절해 주신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